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국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올라서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란 핵협정 향후 전망 또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외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CNN 머니에 따르면 이미 오펙은 전부터 석유 생산 감소에 들어갔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가 앞으로 이란 석유 공급에 얼마나 제재를 가하게 될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4년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선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두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제유가는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관한 기사 지금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가 앞으로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에 대한 경제 영향과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사실은 이란 핵협정 탈퇴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갔고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오바마 지옥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사실은 했는데 더 하면 이제 여기서 할 얘기가 없어서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핵협정 탈퇴를 들고 나온 게 뭐 이란이 몰래 숨어서 뭐를 했다 뭐 이런 증거도 있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거다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떠오르는 우리 음모론의 대가 최 교수님 한번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 그 북미 정상회담하고는요 그렇게 네.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 뭐 그러니까 과거에 이라크 전쟁 부시가 일으킬 때 네. 뭐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어쨌든 간에 영국이 어쨌든 간에 협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영국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협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영국조차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금융시장 흐름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군사력하고 달러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득 챙기기인데 네.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한반도 문제가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진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한반도의 긴장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챙기고 싶었는데 이게 진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대안으로 이제 필요한 데가 제가 볼 땐 거기다가 이제 월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뭐 잘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 이제 좀 지원도 좀 받아야 될 거고 네. 중간 선거 치르려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이 그 사실 어떤 협력을 통해서 중동의 상황을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좀 고조시켰을 때 네. 그게 뭐 전쟁으로 발발 안 하더라도 네. 미국 입장 속에서는 크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뭐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의 좀 이제 협상력을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대외 투자로부터 얻는 이득을 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런 차원 속에서 좀 이걸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예. 이 소장님은 네. 지금 예. 그 이제 최 교수님은 이제 북미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 왔다 갔다 했던 거는 미국은 원래는 리비아식을 원했고 북한은 이란식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쪽 양쪽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은 이제 남아프리카식으로 다시 이제 또 나와 버렸는데 PBID가 사람까지 싸그리
다 이민시켜 버렸잖아요. 해발했던 사람. 그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이란식 리비아식 얘기하다가 미국이 이란 안 해 이래버린 거는 북한에 혹시 압력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은 혹시 안 하세요? 볼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 한 거는 분명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어영부영 대충 해서 넘어가려 했다가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볼턴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전인수로 걸어다 붙인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벌써 볼턴이 그런 취급을 받더라고요. 저 허당이다. 보니까 실세는 폼페이오다.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수염만 좋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 이런저런 쇼들이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월 30일 날 그때 막 이스라엘 일간지도 크게 다루고 외신에서도 다루고 했는데 그거 파워포인트 뭐 좌우지간 뭐 엄청난 쇼 PT를 한번 했어요.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뒤에 봐라 이게 막 10만 장이 넘는 CD인데 이게 뭐 자료네. 그 뭐 좀 웃기는 걸 하고 있죠. 네. 그러다 아베한테는 저 디저트를 갖다가 구두에다 담아주고 케이크를. 네. 이 좀 양아치스러워졌어요. 이 외교나 그리고 너무 가벼워졌고 네. 이스라엘 총리 같으면 우리가 받는 느낌은 뭡니까? 이 뭐 하다못해 모사드라는 얘기만 들어도 어릴 때 본 만화에 따르면 이거는 어마무시한데 총리가 나와갖고 나 좀 믿어줘. 이란 쟤들 지금 우리하고 약속 안 지키거든. 얘들 아직도 핵 개발하고 있거든. 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쟤 왜 저래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이고. 그랬더니만 또 트럼프는 뭐 한 사나흘 땡겨가지고 우리 빠져나갈게 이러고 하는데 트럼프한테 막상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란은 핵까지 만드나요? 이스라엘은 가져도 되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가져도 되고 뭐 그 깡패 논리 아니에요. 양아치 논리 아니에요. 내 편은 가져도 되고 남의 편은 안 그게 된다는 거죠. 또 원래. 일본은 가지면 또 안 될걸요.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그걸 거의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가지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자꾸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란이 그때 제재를 받는 동안에 이란산 원유가 수출이 안 됐는데요. 네. 이걸 자꾸 음모론이라고 하지 마시고 현실론이라고 알았어. 불러주십시오. 본인은 그때 오히려 주장하고. 그때 국제 유가는 상식적으로는 이란산 원유가 세계 3위의 산유국이 이란산에서 원유가 석유 시장으로 못 나온다. 유가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유가는 실질적으로 빠졌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블랙마켓 야매로 다 덤핑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게 현실이니까 네. 이런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오르느냐? 지금 봐서는 이런 뉴스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나이맥스 쪽에 지금 WTI 선물 쪽에 사상 최고의 원유 롱이 붙었습니다. 지금. 네, 유가를 올려 붙이고 싶었고. 예. 유가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하고 싶었다. 장사를 한번 하고 싶고. 그럼 똑같은 말씀이시죠. 예. 뭐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죄송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네. 이쪽으로. 자, 이성경 팀장님. 어쨌든 유가 얼마까지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네. 유가가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었느냐라고 보면 수요는 2년 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어찌 됐든지 간에 상단을 낚아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가의 계속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유가의 상승을 원하는 주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소비 국가인 미국조차도 경기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 네. 유가가 앞자리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뭐 산유국 1위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야 되고 뭐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방향성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현재 공급과 수요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유가의 상승 트렌드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은 있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앞자리가 바뀐다는 건 팔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불. 100불 이상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을까. 네.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세 가는 자리로. 건 예, 어렵다.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또 사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삼성중공업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유심 있게 보는데 거기에 필두로 해가지고 유가 상승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삼성중공업 사면 괜찮은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초에 네타냐후 같으세요. 너무 얄팍하세요. 삼성전기가 아니요, 이게 삼성전기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예. 그래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승에 대한 트렌드는 동일하지만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기 어렵지 혹시 않냐. 팔자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팔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자는 가능하다. 예. 그 리딩 투자증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제가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공식적까지는 왔는데요. 아, 그럼 하여튼 한 그럼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뭐 근데 한 80불 정도까지는 사실 저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80불 있습니다. 까지는 갈 그러니까 수 뭐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핵협정 파기를 선언했고 이제 제재가 또 들어오겠죠. 네. 이제 제재 들어오면서 이제 뭐 계속 그 이슈는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아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상장을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네,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80%를 일단은 공식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속 뭐 언론에 흘러내리는 얘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네. 80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의 수급 조절만으로도 사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미국 쪽의 수요 문제인데 사실 그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 가장 눈여겨는 게 미국의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상호보조 재고가. 뭐 2016년, 17년만 해도 뭐 다 그냥 그 저장소에 원유가 넘쳐날 정도로 이제 네. 많이 쌓였는데 네.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국은 원유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사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달러가 약간 좀 변수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 사우디의 어떤 그러한 조절 능력 그리고 미국의 어떤 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80불 정도 이상은 가지 않겠냐. 만약 그 수준이 더 넘어게 되면은 또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요가 확 줄어들 테니까요. 아랍과 네. 상지에 또 악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불 정도까지는 뭐 갈 수도 있지 그 정도까지 않겠냐. 예. 이 질문은 그 이수장님하고 추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디까지 보세요? 저요? 네, 추 교수님부터. 저는 WTI 기준입니다. 저는 80달러대를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어도요. 네.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다시 실제대로 주장.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요. 네. 정보청에서 사실은 올해 1분기 지나고부터는 생산이 공급량이 그러니까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이렇게 추세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는 네. 수요와 공급의 힘만 가지고는 저는 80달러 돌파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는 쉽지 아니다. 않다. 쉬운 이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조시킬 때 일시적으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잠깐 뭐 상회할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되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70달러대도 사실은 좀 일시적인 지정학적 저는 그렇게 이슈인데 보고 있습니다. 70달러대도 하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저는 뭐 사실 60달러대 정도가 지금 사실은 합리적인 저거라고 봐요. 합리적인 저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벤트 리스크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 우울해지는 발언이셨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가와 연동된 주식들이라 저는 이게 100달러를 가야 본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요? 엄청난 마이너스에서. 이수영님도 저 우울한 소식 전해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예. 얘기하세요. 전 딴 데 보고 있을게요. 아 진짜 유가 이러다 진짜 100불 가고 네. 달러 그러면 유가 상승 달러 강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돌아서 줘야 되는데 네. 언제 돌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유가가 진짜 오버슈팅이 됐건 뭐가 됐건 100불 찍고 그럼 우리 정유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주유소 기름값 2,000원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환율까지 이렇게 되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때까지도 유가 상승은 에너지 섹터의 호재야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고요. 네. 지금 이게 뭐 지금 아까도 녹화 시작 전에 보니까 뭐 바레인 쪽의 석유 장관인가 그쪽에서 어쨌거나 서플라이 크런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네. 지금 뭐 단교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냐 하면은 스토리는 자꾸 만들어내요. 네.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가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장의 원유롱 쪽으로 원유 상승 쪽의 배팅 포지션이 역대급 내지는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는 역발상을 하면 이거 야들 털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이거 60불 가는 거예요 또.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어서 이제 더 먹으라 이런 얘기죠. 나오는 뉴스들은 네. 그런 상황이라서 80 건드리고 WTI 기준으로 80 건드리고 살짝 오버슈팅해서 뭐 82, 3 켜잡고 야 이건 난리 나나 싶다가 저 금세 또 이렇게 돌아서면 뭐 한 달 내로 60불대 초중반으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그래야 제가 삽니다. 안 그러면 저 이제 그래야 저는 그래야 지금 뭐 그나마 저 똥차라도 끌고 댕기지. 아 저는 죽습니다 지금. 일단 본전이라도 회복하고 팔고 떨어져야지. 미치겠네요. 그거 안 본 사이에 굉장히 과격해지셨네. 네, 굉장히 과격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기차를 사면 유가가 저점을 찔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더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유가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80달러를 넘어간다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경기가 오히려 꺾이는 위기가 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가 80을 넘어가긴 힘들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유가 상승으로 이게 피해보는 업종도 있고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저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들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표정과. 많이 더 올라가서 근데 정유사 주가는 사실은 힘을 못 쓰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데가 좀 더 좋아지고 어떤 데가 좀 더 나빠지고 그러는 건가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갖고 화학과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에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커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유가 80불대, 70불대, 55불대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가 원하는 스프레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그러면 방향성을 잡아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나오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유가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화학과 정유업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나올 수 있지만 향후에 지속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 좀 어렵지 않냐라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정유, 건설 그리고 플랜트 조선 이런 업종들이 가장 전통적인 수혜 업종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작년에 대표이사 교체라든지 과거 건설 업종들이 대손 충당금을 반영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던 부분들을 가지고 네. 어느 정도는 작년에 충분히 반영됐던 부분들이 올해는 중국의 LNG 수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대표적으로 수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선 업종들, 플랜트.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주에 무지하게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중국이 LNG 수요 부분을 가장 끌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의 일부분을 전기차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대체에너지 쪽으로 강하게 수요를 끌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은 향후 2년, 3년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안 봤던 트로이카 업종들이 있죠. 건설, 플랜트, 조선 네. 이런 업종들이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네.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건설은 이미 북한하고 좀 이런 관련된 있고. 부분으로 좀 네. 올라온 부분이 중도 쪽에서 있지만 발주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건설이 지금 미라크 쪽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꽂히는 지금 분기입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어, 과거 조선이 유럽에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제2의 부흥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느 정도는 업종에 대한 수주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가 상승하고 좀 맞물리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무님. 여기 이 팀장님이 수혜 업종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특히 조선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한데 그러면 피해보는 업종도 있지 않나요? 뭐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막하고 주유소 가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결국 뭐 자동차의 주유를 비싼 돈을 내고 한다면 그만큼 가처분 자동차 소득, 좋을 거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테니까요. 네네. 당연히 뭐 소비는 사실 영향을 좀 받는 거라. 수배 영향을 네, 받는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지금 저희가 유가 급등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뭐 금방 이렇게 뭐 자본제도 좋아지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유가를 과연 어느 정도가 사실 이게 적정하냐, 이게 80불이 높은 수준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사실 좀 오히려 이머징이 좋아지고 한다고 하면 네. 세계 경기에 오히려 뭐 이게 100불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고 만약 이게 80불대에서 계속 좀 뭐 7, 80에서 완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뭐 이머징의 경제 불안도 사실은 뭐 러시아도 그럼 돈을 많이 벌 거고요. 브라질도 사실은 돈을 많이 벌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오히려 세계 경기 자체에 오히려 그동안 사실 이머징이 별로 안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잘 안 올라서 안 좋았던 부분인데 그게 같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꼭 나쁜 시나 그러니까 뭐 꼭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업종은 좋고 어떤 업종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오히려 하면 경기를 끌고 가는 요인이 될 수 되면은 사실 뭐 소비도 좋은 거고 네. 뭐 말씀하신 뭐 그런 자본재 업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 거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사실 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어떤 잣대 기준으로 봐서는 7, 80대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조금 뭐 반론을 제기하자면 연초에 한 60불대에서 80불만 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은 WTI 기준으로 55에서 65 사이를 대부분 예측했었잖아요. 60에서 80만 가더라도 20이면 6, 38, 자 30% 이상입니다. 네. 유가만 네. WTI 기준으로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빛이 바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증세예요. 네. 그런 식으로 유가가 한 30% 오른다. 당장 미국 사람들 가솔린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어떤 제품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너무 올라가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갖고 이제 트집 잡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나오겠죠. 네. 감세해주고 앞으로 주고 뒤로 뺏어가냐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예? 그러면 마요르면 안 된다. 많이 못 오른다. 아, 마요를 좀 되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한 소리 할 건데 네. 그런데 앞서 일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의 말빨이 안 서고 영이 안 서는 상황까지 오면은 네. 그냥 사람 추저부지는 거죠. 험한 꼴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네 분 다 80달러대로 올라서기는 힘들다라고 연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힘들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폴을 하나 하겠습니다. 70달러대 안착한다, 60달러대 안착한다.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70달러대 안착한다. 60달러대 안착한다. 시점이 언제? 올해 내로. 올해 내로 네. 안착한다. 10년, 20년 뒤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안착한다는 얘기는 연말에도 70대 위에서 70불 위에서 논다. 70대에서 논다. 또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다시 60달러대로 내려갈 거다 이겁니다. 70달러대에 안착한다가 두 분이시고 두 손을 안 드셨어요. 60달러대에 안착한다. 여기도 손을 안 드시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70달러를 넘어서는 기간이 네. 그렇게 60달러보다 많지 않을 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넘어설 수 있어도 60달러대를 간다고 예, 보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달러대 말씀이 두 분이고 70달러대 말씀이 두 분이고.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시장 놀래키긴 할 겁니다. 그거는 뭐 다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전 80달러대 안착한대 한 표. 제가 그래서 안 분락. 저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어차피 기름값 올라가도 관계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